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볼스트리트저널에서는 우리가 흔히 백넘버라고 칭하는 유니폼 번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대 스포츠에서는 백넘버 혹은 유니폼 번호라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죠. 그런데 미국 프로야구 초창기부터 선수마다 유니폼 번호를 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니폼 번호의 유래와 역사 등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메이저리그에서 최초로 유니폼에 번호를 단 팀은 아메리칸 리그의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였습니다. 올해부터 팀 명칭이 인디언스에서 가디언스로 바뀌었죠. 지금부터 100년도 더 지난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1916년에 처음으로 야구 선수들이 유니폼에 번호를 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916년 4월 10일 시즌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인디언스 선수들은 유니폼에 번호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월에 홈 경기가 모두 끝나고 5월 원정을 떠나게 됐는데 여기서 한 가지, 당신은 원정을 떠나면 한 달씩 원정을 다녔다 그래요. 지금 일정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 느릿느릿 기차를 타고 여러 곳을 돌았기 때문에 이 도시 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한 달간 또 원정을 벌였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인디언스 선수들이 유니폼에 번호를 달았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홈으로 들어온 6월 네 번째 홈 시리즈인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서 6월 26일 바로 그 경기에서 인디언스 선수들이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유니폼에 번호를 달고 뛰었습니다. 인디언스 1번 타자인 잭 그레이니 선수가 20세기 최초로 유니폼 번호를 달고 뛴 공식 경기에 등장한 선수가 됐습니다. 좌익수였던 그레이니는 1914년에 베이브 루스가 투수 데뷔전에서 첫 상대한 타자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은퇴 후에는 이 선수가 선수 출신으로는 최초로 라디오 또 해설자로 오래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출생을 했고요. 캐나다 야구 명예전당 멤버인데, 사진을 보시면 이 9번을 단 선수가 그레이니 같기는 한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진처럼 인디언스 선수들이 등에 번호를 단 건 아니었고요. 왼쪽 팔에 번호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는 스코어 카드라는, 팬들이 사서 보던 스코어 카드에 선수 이름 옆에도 찍혔기 때문에 그때 지역신문의 기사를 보면 팬들이 선수들을 구분하기가 너무 쉬웠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팬들이 이런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팀들이 유니폼 번호를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스코어 카드. 이게 이제 각 팀에게 굉장히 당시에 쏠쏠한 수입원이었다고 합니다. 선수들에 대한 정보 이런 게 거의 없었던 시절이고 오늘날처럼 방송이 원활하게 된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1900년대 초반에는 한 장에 5센트, 요즘 가치로 따지면 한 1,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스코어 카드에 그날의 라인업이 쭉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선수들의 이름, 타순, 포지션 이런 것이 다 이제 정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아주 편리했고요, 팬들에게. 그리고 또 컬러에다가 멋진 그림도 그려 있고 보시면 광고도 붙어 있고 합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유니폼에 번호를 달게 되면 멀리서도 누가 누군지 금방 구분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팬들이 굳이 스코어 카드를 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팀에서는 유니폼 번호를 별로 선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선수들도 옷에 번호를 다는 건 죄수나 하는 거다 해서 이 번호 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렸다 그래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유니폼 번호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아메리칸 리그에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처음 시도를 했었고, 또 내셔널 리그로 가보면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1923년에 가서야 처음 카디너스 선수들이 유니폼 왼쪽 팔에 번호를 달고 뛰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까지만 해도 클리블랜드든 세인트루이스든 홈에서만 부착을 하고 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래 번호를 달고 뛰었는지, 매년 달고 뛰었는지 이런 기록들이 사실 제대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유니폼 번호를 홈 원정 할 거 없이 시즌 내내 채택하는 팀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1929년 뉴욕 양키즈였습니다. 뉴욕 양키즈는 이미 시즌 전부터 선수들이 모두 등번호를 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당시에 강팀이기도 했고 또 팬 서비스 부분에서도 앞서 나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양키즈는 1927년, 28년 연속으로 월드 시리즈를 우승을 할 정도로 이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고, 베이브 루스, 루 게릭 이 엄청난 선수들을 앞세워서
1920년대에만 뭐 6번이나 월드 시리즈에 진출을 하는 등 당대 최강팀으로 불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29년 4월 18일 양키스가 드디어 등번호, 배번을 단 유니폼을 홈팬들에게 처음 첫 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에는 양키스가 클리블랜드로 원정을 갑니다. 야, 이게 사상 최초로 홈팀, 원정팀 선수들이 모두 유니폼 번호를 달고 뛰게 되는 기념비적인 경기가 되는 겁니다. 당시 양키스 선수들의 배번을 정하는 방법은 지극히 아주 간단했습니다. 타순에 따라서 배번을 그대로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이브 루스가 3번을 쳤기 때문에 베이브 루스의 등번호는 늘 3번이었고, 또 루게릭 선수가 4번을 쳤기 때문에 루게릭의 등번호는 4번이었죠. 참고로 루게릭 선수의 4번은 프로야구는 물론이고 스포츠 역사상 최초로 리타이어 넘버라고 그러죠. 은퇴 번호가 된 4번이기도 합니다. 자, 최고 인기 팀 양키스의 유니폼 번호 달기에는 팬들이 일단 굉장히 큰 호응을 해줬고요. 또 선수를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되면서 팬들의 관심은 더욱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30년에는 워싱턴 세네터스가 역시 홈 원정할 거 없이 1년 내내 시즌 내내 등번호, 유니폼 번호를 달게 됐고요. 또 1931년에는 아예 아메리칸 리그 전체적으로 모든 팀이 유니폼을 달게 하는, 이렇게 널리 퍼져 나가게 되면서 유니폼 번호가 프로스포츠, 프로야구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언제 어떻게 프로야구의 등번호, 유니폼 넘버를 달게 됐는지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야구에는 이 번호에 얽힌 재미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앞으로 그런 얘기들도 여러분과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